네, 홍준표 대구시장 또 한동훈 공격. 그 끝이 어딜까요?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인주 기자. 네, 표현이 좀 격한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에 미래가 있겠느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애라고 칭하면서 좀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겁니다. 홍 시장은 또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애 앞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거냐? 한 전 위원장의 검사 시절 행보를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 등을 언급하고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냐. 나만 살겠다고 윤통 탓하는 비겁한 생각으로 6월 난장판 국회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거냐라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이에 불과하다느니 또는 뭐 비겁하다, 사냥개, 지옥. 상당히 격한 뭐 극에 다른 그런 표현들을 이제 서슴없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호준석 대변인께요. 자, 홍준표 시장에 관한 뉴스 지금 저희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정말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네, 이게 제가 한동훈 위원장보다 약간 많거든요, 나이가. 아,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애니까 나도 애인가.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미래가 창창하구나 생각했고요. 홍준표 시장님이 보니까 40대 초반에 국회의원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애도 아니고 아기 때부터 이제 국회의원을 하신 거였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셨는지 궁금했고. 예. 저는 이제 홍 시장님이 왜 저러실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까. 저는 네. 확고한 원탑은 지금 그 저희 당 그 대권 주자 중에서 한동훈이고, 네. 한동훈을 저격해서 대항마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만이 그래도 그 다음 국면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저는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과연 이제 저런 언사를 쓰시는 것이 보편적인, 네. 상식적인 우리 보수 지지자들 또 국민들께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는가. 참고로 이제 시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에서는요, 제가 이제 구로가 앞인데요. 네. 많은 그 저희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홍 시장님이 왜 그러시는 거냐? 제가 답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 저격을 이어가자 한동훈 전 위원장 팬클럽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이 50이 넘은 사람한테 애가 뭡니까? 뭐 이런 말. 아니, 추미애는 지켜 세우더니 같은 당 한동훈은 공격하는 천박한 인격체 아닙니까?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성환 위원장님. 네. 제가 한동훈 위원장보다 딱 10살 어린데 네. 저는 아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이 총선 끝나고 네. 대통령과 첫 번째 만찬을 하고 나서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옹호적 메시지 그리고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건가?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계속 생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뭐 여자도 지키지 못하는 뭐 상남자로 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오히려 대통령을 좀 희화했고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탄핵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걸 보면서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능적 안티를 하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략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아,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때릴수록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네. 시도 때도 없이 온종일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 지금 굉장히 제가 예전에는 홍보수석인가 뭐 저렇게 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시장이 다 홍보해주지라고 했는데 그게 대통령께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홍준표 시장은 지금 자기 정치하고 계시다. 자기 정치하고. 네, 자기 정치 이제 좀 그만하시고 대구시정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병천 소장께요. 지금 이제 말씀은 홍준표 시장이 뭐 이런 걸 모를 뿐은 아닌데 사실상 전략적 지원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추정까지 해주셨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나오거든요. 뭐 네. 여러 가지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네. 그런데 우리가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를 비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거의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리게 돼가지고 실은 약간 구도라 그럴까요? 네. 한동훈 대 홍준표
이런 것이 뭐 지금 언론에 나온 게 지금 뭐 수십 일에 걸칠 정도 나오면서 네. 실은 뭐 각종 조사를 보면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지율이 같이 오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총선 이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 네. 그다음에 지금의 정치적 존재감으로 치면 장사를 좀 제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게 뭐 욕은 욕대로 뭐 하고 비난은 비난대로 듣더라도 네. 나름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뭔가 캐릭터가 좀 독특하시고 세력이 별로 없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96년에 정계에 입문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상당히 비중 있는 네. 더군다나 경남도지사와 대구시장을 동시에 한 네. 이런 캐릭터도 그렇고 뭐 대선 후보 2번 나가셨던 것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네. 생존하는 방식의 이슈 파이터적인 기질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때리면 때릴수록 비난받으면 비난받을수록 속으로 매우 흐뭇해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님. 예. 자, 이재명 후보와 뭐 아까 TF 팀장 말씀하시는데 아직 경선 중에 그런 말씀은 난 실례라고 보고요. 제가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TF 팀장 임명하면 받으실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근데 그럴 리가 TF가 없죠. 해줄 그 역할이 있는 게 있고 예. 후보가 직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와 1대1 11월 5일부터 바로 붙어야 될 텐데 이재명 후보를 뭐 비리면 부비리 올감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봐 주시죠. 그건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공개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입니까? 그걸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까? 자, 만약에 저라면 예. 2009년에 왜 국제마피아파 변론을 두 건씩이나 했냐? 이런 것부터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그렇습니까?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변호사는 돈만 주면 하는 고용된 총잡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형사변론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변호사 이외에 국제마피아파를 변론하고 활동을 해본 일이 없는데 거기를 매번 선거 때마다 수행비서로 쓰고 지금 수행비서도 그렇게 국제마피아파를 쓰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두 번째 문제는 다른 문제죠. 변론하는 좋습니다. 문제하고 예. 제 주도권이니까요. 그 뒤에 이제 사람하고 연합하는 문제, 그건 별개의 자, 제 문제죠. 주도권이니까.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을 잘 모르고 이재명을 가볍게 보고 정책이나 비리도 연구 안 하는 그런, 물론 앞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정권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없는 일까지도 만들어내면서 준비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해 들어올 때 막상 우리 유권자들 특히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냥 인기를 보고 또는 어디가 될 것 같은가 이런 걸 가지고 선택했던 것이 과연 눈앞에 닥쳐 있는 이 시커먼 어둠과 위험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그냥 어쩌면 자기 자신의 희망사항을 위주로 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게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저는 굉장히 중대한 국민에 부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토론이 사실 10번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막판에 특히 홍 후보님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왔습니다만은 우리 내부 싸움으로 가지고 그냥 우리 내부끼리 밀어내면 그다음 정권 교체가 당연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저는 간절함이 부족하고 저는 전략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 리스크와 이재명이라는 이 실체 그리고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할 온갖 공작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좀 한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통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장동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내 두 발로 1인 시위로 걷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대장동이 끝난 게 아니다.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지금 유유히 빠져나가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재명 가긴 어딜 가느냐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대장동에서부터 청와대까지 1인 시위 걷기를 할 생각입니다. 자, 나는 원팀이라고 하셨으니까 5일까지 하실 일도 없잖아요. 같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11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경선 선거운동을 하러 다녀야죠.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원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11월 4일 아마 저녁 6시까지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내일부터 당장 일정이 있고요. 예. 원 의원님, 저는 후보가 되면 네. 제가 청와대 앞에 멍석 깔아놓고 예. 일단 저 문재인 대통령 보고 대장동 이거 특검 받으라. 안 예. 받으면 당신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예. 제가 시위해서 예. 특검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글쎄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게 과연 뭐 대장동에 지금 어디 대장동 가서 지금 청와대까지 가신다고 그랬는데 네. 글쎄 그게 얼마나 대장동 사건을 특검으로 끌고 가고 하는데 효과적인 건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네. 뭐 국민들께서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이름을 네. 붙여주시지만 네.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일타 공격수고요. 대장동을 이재명의 무덤으로 만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도 뭐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를 기획은 세우고 있는데 네. 그게 뭐 내일 가시는데 제가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일정을 뭐 변경까지 즉답을 해가면서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 그동안 내부 싸움에만 몰두돼 있는 그 점을 보면서 저는 통탄을 했고 이재명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국민들 앞에 한 예언 저는 실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예. 그 25초가 남았죠? 네. 네. 홍준표 후보님 딱 그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그 자기 공약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데 원팀이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다 됐네요. 말씀하십시오. 시간 다 됐어요. 자, 사회자 직권으로의 홍준표 후보 끝났어. 답변 시간 15초 드리겠습니다. 아니, 같은 후보가 그건 역겹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역겹습니까? 아니, 질문 자체가 역겨웠다는 겁니다. 질문이 질문이 역겹습니까? 공약에 그렇습니다. 대한 질문이? 아니, 공약이 아니고 마치 그거 뒤통수 하나 꺼내가지고 질문해가지고 상대방을 당혹시키려고 하는 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그런 의도로 하는 질문 자체가 저는 역겨웠다는 네, 거. 오늘 그냥 됐습니다. 가볍게 사과를 하면 됐습니다. 사실은 원팀이 자, 쉽게 된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했는데 물론 네. 앞으로 저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네. 저는 그런 자세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 진행해 봤고요. 이어서 홍준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또 얘기 나오고 이상한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불가피하게 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최근 조사에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책임론 이재명 책임 있다 53.2%, 국힘당 관련 법조인 등 책임이다 37.4%. 이재명 책임이 있겠죠? 이재명 책임이 있다고 그렇죠. 보는 게 맞겠죠? 당연하죠. 지난번에 윤 후보님 법적 책임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뭐 뻔한 거지. 자, 그다음 네.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검찰 고발 사주 문건 의혹 네. 윤석열 후보 책임 있다 47.1%, 윤석열에 대한 정치 공격이다 33.3%.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런 희한한 통계만 또 뽑으셨네. 거기 보면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퍼센티지가 높은 통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통계만 가지고 그렇게 아니요. 얘기를 하십니까? 윤 후보님. 네? 이거 아마 저도 이거 많이 조사는 봤어요. 처음 한 거로 제가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10월 군데에서 26일, 했었어요. 10월 27일에 KSOI에서 처음 한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KSOI가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 KSOI가 그 민주당하고 우리 홍 후보님한테 좀 잘 나오는 그러면 여론조사 잘 안 나오죠. 제가 제일 잘 나온 거는 KBS 팩트를 여론조사입니다. 갖고 얘기를 하십시오. 무슨 아니 이걸 안 물으려고 했는데 안 물으시려고. 뭐 이상한 다 가지고 뭐 오셨네.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뭐 하는 겁니다. 저 수준을 오늘 좀 높여서 마지막 하시죠. 날인데 마지막 날인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합시다. 이재명하고 붙는데 대장동 비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재정을 파탄낼 경기도의 자배서라고 내가 하면 명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홍준표 후보님도 과거 1980년대 본인이
그 개천에서 용날 때의 그 시대의 가치에 갇혀 계세요. 홍준표 후보가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은 1980년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완행열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정책의 준비가 안 된 것을 당을 의지하시는데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공약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의 현실에 대한 이해, 국민들의 아픔에 대한 뜨거운 관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정도로 하고. 지난 대선 때는 당에서 공약을 전혀 만들어준 일이 없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 때는. 당 정책에서 또 공약 이번에는 당에서 해줄 거니까 좀 나을 거다 생각하시는 그게 거군요.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당 생각이 접목이 돼야죠. 제 것만 옳다는 식의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은 문 대통령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요, 빈 깡통 같아요.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요, 빈 깡통 같아요.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요, 빈 깡통 같아요. 제 것만 옳다는 식의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은 문 대통령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요, 빈 깡통 같아요.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요, 빈 깡통 같아요.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요, 빈 깡통 같아요.